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증인 신문이 오늘 마무리된 가운데 대통령 측이 작심한 듯 탄핵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채 최종 변론일은 오는 27일로 결정됐습니다. 박철영 기자입니다. 탄핵 심판의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안종범 전 수석의 신문은 오늘 오전 끝이 났습니다. 이어진 오후 변론에서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여러 혐의를 섞어놓은 복합범죄를 만들어 탄핵소추를 했다며 탄핵 사유는 말이 안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탄핵의 대상이 되는 죄가 헌법 법률 어디에 위배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탄핵 심판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헌재가 국회 편을 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국회 측 수석 대변인이라고 발언했다가 언행에 조심하라는 재판부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불공정한 진행을 한다며 기피 신청을 냈지만 헌재는 곧바로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에 대해서는 퇴임 일자에 맞춰 재판을 과속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 측은 대통령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비난했습니다. 국회 측은 이번 사건이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설립해 예산을 사유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변론에서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헌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최종 변론을 열기로 확정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특검은 보강 수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새벽 2시 우병우 전 수석이 구치소에서 걸어 나옵니다. 수의를 입고 대기하던 우 전 수석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귀가했습니다. 수석으로 계시는 동안 국정농단이 일어났는데 정말 모르셨습니까? 그동안 많이 정문에서 얘기하고 다 했잖아요.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영장 기각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법원과 특검의 법리적인 판단이 달랐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으면 혐의 입증이 훨씬 쉬웠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혐의 가운데 미진한 부분은 보강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간 연장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검에서 불구속 상태로 기소를 하거나 검찰에 이첩하는 등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다 열려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일관되게 최순실을 모른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이 최순실을 알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최순실 씨 단골 성형외과 원장이죠. 김영재 씨가 특검에서 그간의 말을 뒤집고 자신이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검 사무실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기영 기자, 김 원장이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미용 주사를 놔줬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김영재 원장은 공식 대통령 주치의가 아닌데도 청와대를 드나들며 대통령을 진료한 의혹을 받았는데요. 이 특검은 김 원장이 얼굴에 멍이나 다른 시술 흔적 등을 지워달라는 대통령의 요청에 서너 차례 시술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앞서 국회 국정조사에서는 대통령을 상대로 미용 시술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이에 따라 김영재 의원과 대통령 자문이었던 정기양 교수 등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된 3명에 대해 위증 혐의 등으로 국회 고발을 요청했습니다. 김영재 원장은 부인인 박채윤 씨가 뇌물 혐의로 오늘 구속 기소된 상황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김진수 보건복지 비서관에게 각각 4,9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특검이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의혹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사실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군요. 네, 특검팀이 오늘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에 대해서 입을 열었는데요. 비선진료 의혹을 수사하면서 어느 정도 의혹이 규명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현재까지 수사 결과로는 의미 있는 사실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 몇 가지 조사한 부분은 수사 결과 발표 때 간단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특검은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의 경우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고 범죄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점이 있다며 특검이 직접 수사하기에는 곤란함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MBC 뉴스 전기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유라 씨의 덴마크 구금 기한이 한 달 더 늘어났습니다. 이번이 3번째 연장된 건데요. 정 씨가 국내로 송환돼서 특검 수사를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덴마크 현재 김현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30일 이후 20여일 만에 다시 법정에 나온 정유라 씨는 시종 긴장된 표정을 보였습니다. 덴마크 검찰은 정 씨의 구금 기간을 4주간 재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국 특검에서 최근 보내온 정 씨 관련 자료를 보다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 needs to go through all these conditions, all these special points, paragraphs. 변호인 측은 덴마크 검찰이 부정 입학이나 돈 세탁 등 정 씨의 송환을 결정할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 특검의 참고인으로 갈 수 있지만 피의자 신분으로는 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We will appeal that to next court, and if the next court says, well, we agree, Yuan Chong has to go, we will appeal to next court. 재판부는 검찰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 씨의 구금 기간을 3월 22일까지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은 정 씨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을 만나고 있으며 어머니 최순실 씨도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정 씨의 송환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구금 기한이 3차례 연장되면서 정 씨가 특검 수사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덴마크 올보르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 특별법을 통한 특검 연장이 사실상 요원해지자 야권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 연장 수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고영태 녹음 파일 청문회를 열자고 요구했습니다. 류병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특검 연장 승인은 권한이 아니라 절차에 불과하다며 황교안 대행의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수사기간의 연장 여부는 특검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단지 절차적 과정에 불과하다는 국민의당도 황 대행과 자유한국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특검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황 권한대행에게 특검 연장 반대를 부추기는 것은 파렴치한 행동입니다. 야당 의원 10여 명은 정부 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로 몰려가 특검 연장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며 황 대행 면담을 요구했지만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야당의 특검 연장 압박이야말로 행정부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반헌법적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철저하게 대선 일정에 맞춰 설계되어 있는 정치 특검이라는 이런 의혹을 씻을 수 없다고 봅니다. 특검이 이른바 고영태 녹음 파일은 수사하지 않는 이유도 따져 물었습니다. 고영태 사기 공갈단 일당 수사는 하지 않고 녹음 파일을 확보하고도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고 엉뚱한 짓 하다가 시간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청문회 개최 요구를 이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음모나 시도들이 탄핵 사태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고 바른정당은 대통령 조기 하야를 전제로 정치적 해법을 거듭 제시했지만 현실화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유병수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선 전보다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어제 비공개 회동에서 단일 개헌안을 만들기로 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대표. 대선 전에 개헌을 이루도록 하고 공동 단일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그렇게 합의하였습니다. 먼저 각 당이 자체안을 만든 후 단일 개헌안을 조율하기로 합의한 대로 당내 개헌 논의에 속도를 냈습니다. 대선 전 개헌을 추진하는 자유한국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4년 중인 분권형 대통령제를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고 국민의당은 이미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바른정당도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하지만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인 더불어민주당은
3당의 이런 움직임이 자신들이 개헌에 소극적이라는 구도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가의 100년 대계를 논의하는 그런 자리에 제1당을 빼고 나머지 당이 모여서 합의를 한들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민주당은 대선 전 개헌은 물리적으로 힘들다며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대표적 개헌론자인 민주당 김종인 의원은 정의와 전 국회의장을 만나 분권형 개헌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이른바 제3지대 연대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개헌이 대선 지형 변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김지훈입니다. 안보관과 중도 노선에 대해 상대 진영의 공격을 받고 있는 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두 예비 후보가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보수 세력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홍준표 경남지사는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안보 자문단 행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자신의 안보관을 의심하는 세력들을 가짜라고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안보 장사로 정권을 연장해온 가짜 안보 세력입니다. 저는 이런 세력과 맞서려고 합니다. 하지만 행사장에 걸린 태극기가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세로로 걸 경우 우측으로 90도 회전하게 돼 있는 정부 규정과 정반대로 걸린 건데 안보 관련 행사장에서 태극기가 잘못 걸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통합을 앞세운 안희정 충남지사는 보수표를 끌어들이기 위한 가짜 중도 아니냐는 의심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반미 청년의 30여 년 전 청년기 때 제가 했던 그 청년운동이 아직도 저 현실 정치인 안희정을 규정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나친 이념 공격 아닙니까 이거? 결국 제철 음식인 자신이 선택받을 것이라며 경선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나란히 일자리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응답률 10%도 안 되는 여론조사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무리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절차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단심으로 끝나는 국가의 명운이 왔다 갔다 하는 탄핵 재판을 공무원 징계 절차에 비유하는 그 헌법재판관은 내가 양식을 의심했어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남경필 경기지사의 모병제 공약이 정의롭지 못하다며 공격하자 남 지사는 보수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는 유 의원에게 차라리 한국당으로 돌아가라고 독서를 펴부었습니다. MBC 뉴스 장재용입니다.